한경국립대학교의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경대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와 그리고 또 중요한 입학 전형, 또 입시 결과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좀 교실에서 저는 진행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곳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좀 언어보다는 몸짓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손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경국립대학교, 현재는 한경국립대학교인데요. 원래는 이제 한경대학교였어요. 그래서 한경대학교가 국립인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또는 오늘 아셨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모르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시면 되니까요. 먼저 한경국립대학교는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대다수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또 경기도 유일의 종합국립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경국립대학교는요. 현재 개교 84주년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1939년에 안성국립농업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1993년에는 안성산업대학교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이 되었고 2023년 바로 올해죠.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와 평택에 있는 한국복지대학교가 만나 한경국립대학교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본부는 안성에 두면서 평택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총 2개 캠퍼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관련해서 간단한 영상 좀 시청하고 오실게요. 평택 한국복지대학교와 안성 한경대학교, 국립대 통합으로 탄생한 한경국립대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약칭으로 한국대학교를 창업합니다. 기존의 두 대학 특성 세대로 살리듯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또하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통합을 추진해온 한국복지대학교와 한경대학교. 두 대학은 식구를 싣는 것을 시작으로 한 가족임을 선포했습니다. 국립대라는 두 대학의 특성을 살려 명칭은 한경국립대학교로 정했습니다. 약칭은 한국대학교로 안성 캠퍼스에 본부를 두고 평택 캠퍼스는 장애인 교육 관련 특성을 그대로 살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대학의 열린 구호로 열린 대학,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미래로 가는 대학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웰빙과 치유를 주 콘셉트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성 캠퍼스에 있는 IT와 스마트 농업 등 기존 분야를 강화하고 치유 농업인, 농학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와 창업, 고등교육 종합지원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등으로 발전시킨다는 기사입니다. 통합학교를 출발하는 만큼 강의와 학점교육, 실습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대학 간 연합활동도 강화합니다. 외국인 학생 기숙사를 확대하고 국제 원격 교육과의와 국제관 등을 갖추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유일한 국립대학교, 그리고 그 기반을 안성과 평택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고 지지와 공유를 국내 유일의 국립대가 된 한경국립대학교,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하는 첫 발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슈드 뉴스 좋아요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대학 2캠퍼스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는 각각 특성화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웰니스 산업융합 쪽으로 특성화 전략이 맞춰져 있고,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통합 교육에 특성화 전략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국립대학교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하는 지성인, 융합형 전문인, 소통하는 사회인입니다. 이제는 환경국립대학교에 대해서 또 장점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셔틀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셔틀버스는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흥역, 지제역, 수원역, 잠실역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이고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 입학을 하실 때에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입학하실 때 참고를 다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외 및 고속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대학교 정문을 경유하는 버스들인데요. 서울과 경기, 기타 지역 등의 버스가 환경대학교 정문을 이제 경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지역은 이제 인천인데 제가 인천 가는 버스를 좀 여러 번 타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한 대략적으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어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는 하루에 한 1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기준으로는 이제 뭐 버스비가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관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국립대학교의 생활관 같은 경우는 신입생 선발 비중이 무려 50% 이상입니다. 선발 방법 같은 경우는 거리 배점 70%, 성적 30%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성적 같은 부분은 지금 입학 성적이 되겠죠. 입학 성적으로 들어가겠고, 이제 1학년 1학기가 마친 다음에 2학기 때는 입학 성적이 아니라 학교 성적, 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개의 학생 생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든 생활관은 2인 1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관비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생활관 외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관 내부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동아리 관련돼서는 지금 원래 오늘 제가 대상을 알고 온 게 학생분도 오실 수 있고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고 또 교사분들도 오실 수가 있는데, 먼저 고등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 동아리 그대로 옮겨와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제 못했던 활동이 있다면 대학교에 와서도 어렵지 않게 동아리를 참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등록금이라고 하면은 우리 환경국립대학교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환경국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406만 원입니다. 이거는 학기당 지금 평균 등록금이 아니라 지금 연간 등록금인데요. 한 학기 평균에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2년 동안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률은 없었고요. 아마도 내년에도 똑같이 인상률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등록금뿐만 아니라 지금 장학금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약 2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기타 내용은 성적 우수 장학금, 환경복지 장학금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실게요. 이 환경국립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학생이 입학한다고 해서 너는 이게 지금 이런 장학금 혜택이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꼭 혜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또한 굉장히 이제 높은 쪽에 속하는데요. 전국 일반 국립대학 중에서 취업률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환경국립대학교의 취업률은 약 67.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던 부분들이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어학연수, 또 해외 봉사활동 등이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공 배정과 관련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한경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이 전공 배정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한경국립대학교는 현재 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학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마치고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이제 2학년 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지망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성적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전공당 100%의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75%부터 100%까지 125%까지 유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나는 다녀봤는데 이 학부랑 정말 맞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전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학부를 옮기시면 되겠고요. 근데 같은 학부에서 난 옮기고 싶다, 전공을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과 제도가 아니라 전공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학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학기는 쉽게 말해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하시죠. 그 방과후 수업과 관련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게 한경국립대학교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직이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한경국립대학교에 교직이수가 설치되어 있는 전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예생명공학 전공과 ICT 로봇공학 전공, 조경학 전공, 그다음에 식품영양학 전공이 있어요. 먼저 신청 자격은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하는 이 전공,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전공에 입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순으로 저희가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교직이수에 관심이 있다 해서 이 전공에 들어오셨으면은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이수를 하셨다면은 혜택은 졸업 시 해당 표시 과목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표시 과목을 보시면은 뭐 식물자원, 조경, 전자, 영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안성 캠퍼스의 사진인데요. 저는 현재 안성 캠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 캠퍼스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기 때문에 지각할 걱정이 없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지이기 때문에 걸어다니기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조경학 전공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같이 조경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휴게 공간 및 학습 라운지도 지금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요. 다음은 평택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안성 캠퍼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택 캠퍼스는 그렇게 많이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사진과 똑같다라는 지금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택 캠퍼스는 정말 널찍하고 모든 건물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다. 그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공 소개입니다. 먼저 안성 캠퍼스는 31개 전공이 있고요. 근데 평택 캠퍼스는 12개 전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 각각 지금 학부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 계열, 그다음에 공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 인문 계열 이렇게 맞춰져 있는 반면 평택 캠퍼스는 복지 계열, 예술 계열, 또 공학 계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맨 뒤편에는요 입시 결과를 100% 컷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자녀는 나는 어디 전공을 미리 가고 싶다, 어디 학부를 가고 싶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주요사항 부분입니다. 우선은 한경국립대학교의 2024학년도는 수시 모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80.5%, 그다음에 동시 모집은 19.5%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3개 모집 단위로 통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 개씩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한경국립대학교는 교차 지원 모두 가능합니다. 전 모집 단위 교차 지원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각 전형 간 횟수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 전형 내에 하나의 학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 각각 동일하게 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 교과 성적 반영에 있어서는 학년별 구분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약 한 3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1학년 때 30%, 2학년 때 30%, 3학년 때 40% 이렇게 해서 334 비율을 갖고 있었다면은 현재는 학년별 구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가 됩니다. 현재 과목당 가산점 1점씩 부여가 되고 있고요. 모든 과목의 전체적인 가산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과목까지 부여가 돼서 최대 가산점 3점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하시면은 면접 많이 떠오르시죠?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면접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봤다면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다 폐지가 돼서 학생부 100%로 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학 전형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때요, 안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안성 캠퍼스의 입학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 먼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부분입니다. 일반 전형 531명,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7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은 지금 지역균형 선발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지금 주요사항 책자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시면 좋은데 10페이지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에 현재 2018년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서 2023년 1월 이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전형 이제 교과 전형에서 보시면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교과 성적 100%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반영 비율에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기 교과별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등급과 이수 단위만 반영을 하고 있고 현재 성취도로 표기된 성적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님이시면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수시 모집을 하실 때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목당 1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최대 3과목까지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전형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수능 최저 등급이 저희가 있다고 했는데요. 2개 합 8입니다. 2개 합 8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이 4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8등급 이내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근데 또 보시면은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하시면은 2등급을 감산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만약에 내가 미적분과 기하를 봤는데 4등급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한경대 기준으로는 지금 2등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인문 계열은 제외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중 성적 우수 1개만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탐구도 2과목을 볼 텐데 이제 2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잘 나온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탐구는 미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지금 응시 여부만 반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응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점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전형별 경쟁률이 나타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5.2대 1이 나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입시 결과는 그 뒤에 나오는 결과 조금씩 달라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 그려지고 있는데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최초 합격자의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제가 이 경쟁률 기억하실까요? 5.2대 1 나왔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니 평균적으로 한 60%만 맞췄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3대 1 정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적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통과를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먼저 잠재력 우수 전형에서는 28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1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100%로 저희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네,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되는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있고요. 먼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를 하는지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인성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총 3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인성 부분에서는 나눔과 실천, 소통과 리더십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학업 의지와 학업 성취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부분은 꿈과 열정, 자기주도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업면에서 진로 탐색 활동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서 또 적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관련 부분에서는 교과의 성적 추이 그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 어떤지 보고 있겠죠. 그다음에 학생부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부분이에요. 꿈과 열정 부분은 전공 선호도, 도전 정신, 전공 교과 외 성적 추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 같은 부분에서는 교내 활동 참여도, 자기 성찰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한경국립대학교는 지금 인성 부분의 평가가 제일 높아요. 아까 40, 30, 30 말씀드렸는데 인성 부분이 바로 40%가 평가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건전한 인격과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였는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도와 공동체 의식의 실천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의식과 협동성, 개방적 태도, 친화력 및 통솔력 등을 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PPT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학생부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모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뭐 교과 성적은 몇 프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은 그 생기부는 이제 몇 프로가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어떤 전공을 갈 건데 생기부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나요? 어떤 부분이 몇 점으로 들어가나요? 이런 부분을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게 지금 보여진 것과 같이 학생부 평가 항목은 정말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뭐 인성과 같은 부분, 발전 가능성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공 적합성이다라고 하면 나는 공학 계열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수학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국어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수학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교과를 선택을 했고 그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1학년 때는 다른 거를 선택했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 진로로 지금 추진해 왔어요. 이 진로로 활동해 왔어요. 그러면 1학년 때 거는 다 무시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마이너스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의 활동이 너무 이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봤을 때 1학년 때 이 학생이 희망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구나 체크하고 그 활동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그 성실성을 무조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 이 전공으로 잘 맞춰져 있다면은 그 부분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6대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결과값이 없어서 현재 잠재력 우사 전형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최초 합격자의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시 전형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 정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환경국립대학교는요 정시보다 수시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는 이제 뭐 나중에 현재가 이제 수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수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환경국립대학교는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일단 인원도 많이 뽑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을 보면은 저희가 수시 쪽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환경국립대학교의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중에서 무조건 두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두 과목이 40%, 40%. 80%가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탐구가 20%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개 합해가지고 100%가 들어가고 있고요. 한문과 제2 외국어는 대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여가 되는 부분은 이제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이 아래 점수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경대학교는 지금 100분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자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 지금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정시 모집 지원을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 근데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서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등록한 학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모집은 지원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는 복수 지원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경국립대학교는요, 현재 직업탐구는 미반영하고 있어서 직업탐구를 응시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또 불합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시 부분에서 보시면은 경쟁률은 약 5.7대 1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과 백분위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로 최초 합격자의 평균을 낮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택 캠퍼스 입학 전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 가장 두 캠퍼스의 큰 차이는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일반 전형 P라고 나와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A,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P 이렇게 기입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평택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또 일반 전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학부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10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이 40%, 교과가 6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복지 부분과 이제 예술 계열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술 부분에서 이제 음악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성적은 따로 반영이 되지 않고 실기가 100%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평택 일반 전형 결과를 보시면 최초 합격자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보실 때에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입시 전형의 전년도 결과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6.5대 1 정도 나왔고요.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A,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5.4대 1 나왔고,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은 6.5대 1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에만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잠재력사 전형은 6대 1 정도 나왔고, 그 다음 정시 전형에서는 4.5대 1 나왔습니다. 남녀 성비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학생이 4.5, 남학생이 5.5,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신 고교 비율로 한번 보시면은 일반고 8, 그 다음에 기타 특목고나 자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2, 8대 2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시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컷은 100% 다 공개하고 있는 컷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희망하는 학부, 또 희망하는 전공이 어딘지 다들 생각을 해두셨죠. 그러면 그 전공에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결과를 보실 때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던 결과는 최초 합격자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최종 등록자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최저가 나와 있는데, 최저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점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원 현황을 보시면은 순위,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빠졌더라 라는 내용이고, 배수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몇 바퀴 돌았는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인문융합 공공인지 학부의 최저컷이 무려 7등급이었습니다. 사실은 매번 이렇지는 않고요. 이 7등급 학생은 굉장히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연료되는 부분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저희가 이게 다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나 그러면 여기 좀 써볼만 한데? 하는 게 바로 인문융합 공공인지 학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점수는 더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두시고 이 결과 그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어디 전공에 어디 학부를 가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 결과표만 보면은 지금 인문융합 공공인지 학부 7등급 제일 낮은 전공이네? 학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원래 지금 평균에서 최저컷은 약 못해도 5점대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7등급 친구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럼 쭉쭉쭉쭉 한번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건설환경공학부 공학 계열에 대한 평균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평균과 최저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돌았던 이 바퀴는 또 여기서는 2바퀴 정도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대 두 번째 전자전기공학부부터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있습니다. 평균과 최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결과 중에 토목공학 전공과 식품생명공학 전공에 야간이라고 있어요. 그 야간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아까는 안 드렸었는데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야간 전공은 지금 현재도 2개의 학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는 사실은 난 주간으로 가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아쉽다 라는 학생들이 야간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간에서는요,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과 부분이 있었죠. 그 전과 제도를 통해서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 불가능한 점이 있다면 토목공학 전공을 다니다가 야간으로 다니다가 주간에 토목공학 전공으로는 가실 수는 없어요. 무조건 전과라는 그 개념은 이제 그 전공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야간에서 주간으로는 변경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 첫 번째는 좀 성적이 낮지만 환경국립대학교에 꼭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좀 이제 주간에는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직장인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입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야간 쪽이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잠재력 우사 전형입니다. 지역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따로 결과값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잠재력 우사 전형만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문융합 공공인재 학부부터 생명공학부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평균은 대부분 4점대 중후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위와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또 이제 공대를 보시면 건설환경공학부부터 ICT 로봇기계공학부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평균은 지금 한 5점대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부터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야간까지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부분인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경국립대학교는 이제 정시보다는 조금 수시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3등급 후반, 뭐 4등급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 결과값은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더 궁금하다, 내가 더 보고 싶은데 내가 못 봤다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경국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이 결과값 그대로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P, 평택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한 결과이고요. 여기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이 계신데 일단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최종 등록자가 없었다. 그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는요. 정보보안 전공과 한국수어 교육 전공, 또 유아특수보육학 전공, 의료재활공학 전공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제 모집이 안 된 부분을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모든 대학이 다 똑같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 대학들은 이날 중에 3일 이상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한경국립대학교는 이제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5일 동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외 특별 전형은 11월 15일 그 다음에 정원 내 전형에서는 12월 14일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도 똑같이 이제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 발표가 마무리되면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 오늘 자리에 이제 지나서 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한경국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오시면 Q&A 창이 있어요. 이 부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한경국립대학교 오늘 지금 소개를 듣고 더욱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은 지금 현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입시 발표는 다 마무리하겠고요.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